안녕하십니까. 처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뭐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어렵다고 자꾸 국가 보고 손 벌린다 해가지고 국가가 도와주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노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부자가 되면 좋지만 부자가 되지를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점이 여기가 60세가 정년이라고 하면은 이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아니면은 이거 정년까지 가기 힘들어요. 공무원이나 가는 거고, 일반 사기업들은 못 간다 이거예요. 사기업들은 정년까지 못 챙겨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4호정 45세, 56도 56세 이 정도 선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직장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금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노후를 보장을 할 때 연금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연금을 받고, 그러면 이 연금을 받는 게 64세 아니면 65세다 이거예요. 그러면 45세에 나오면은 이 동안에 20년, 56세에 나오면 이 10년 동안에, 60세에 나오면 이 5년 동안에 이게 보릿고개가 된다 이겁니다. 춘공기가 되는 거예요. 춘공기가. 이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생계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 실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지능이 똑똑하고 뭐 직책이 높고 뭐를 재능이 유능해도 이거를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살기는 어렵다. 극히 소수다라는 겁니다. 극히 소수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 취직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4%나 되는 이유인지도 몰라요. 전직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자영업에서도 내가 뭐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동안 조직에만 있다가 보면은 원천징수 당하는 그 월급만 받다 보면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치킨집이 답이다 라고 해서 지금 치킨집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데요, 저도 이 주변을 이제 사무실 주변을 이렇게 문정동 법조단지를 돌아다녀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단골집이 문을 닫고 또 이 집이 또 문을 닫고 지금 순번대로 자꾸로 이제 버티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6시 이후에 이제 10시 그 영업 단축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하는 게 그게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2차도 있고 커피도 마시러 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시까지니까 사람들이 올 시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녁 타임이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슬로건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 라고 하더니 진짜 저녁만 있고 삶은 없어져 버렸다 라는 이런 불만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자영업자도 하기가 힘들어요. 부도 나고 폐업하면은 부가세 또 그것 가지고 또 체납자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자영업자 때 돼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지는 거 아니고 나중에 의외로 이 자영업자가 부가세 때문에 체납자 돼가지고 곤혹스러운 일이 많아져요. 재산 압류되고 또 그거를 어디다 처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의 산산조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 투자.
자산 투자인데 주식도 전문성이 있어야 뭐를 버는 거죠. 자꾸 주식으로 누가 돈 벌었다, 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 몇 사람이 벌겠냐, 이거. 대다수가 이뤄주니까 그 몇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제로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제일 좋더라. 부동산,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룸 사고 아니면 오피스텔 사고 빌라 사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거니까. 돈이 있으면 건물 사야죠. 무슨 뭐 빌라 사고 오피스텔 사요. 조금 있으면 아파트 사고. 그게 돈이 더 있으면 뭐 그런 거 주택 살 필요 뭐 있어요. 건물 사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세들도 자꾸 건물 살려 하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지금 막 규제는 없어요. 주택에 대해서만 그냥 올인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월세를 받는 거예요. 월세로 해가지고 노령층이 월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비를 쓰는 겁니다.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는 뭐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공시 가격 1억짜리 1억 하면은 이게 3억이잖아요. 공시 가격 3억인데 이게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투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폐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망치로 두드러 맞아라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냐? 뭐 임대인이 다주택자가 그러면 사람 아니냐? 왜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느냐? 라는 식의 임대인들도 지금 뿔이 났다라는 겁니다. 한 푼, 두 푼, 한 푼 플러스 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주택이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생활형이다 라는 겁니다. 생활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는데 다주택을 해가지고 이제 월세 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혜택을 줄게요. 그러니까 자꾸 임대를 하십시오. 김현미 장관도 임대하세요. 해가지고 2017년에 자꾸 텔레비전까지 나와가지고 임대하시라 해가지고 국가 시책에 따라서 임대를 했다. 이겁니다. 임대를 하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그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줘요.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특공 부분이 있고 장특공을 우대해 주는 거죠. 이런 혜택을 줬다 이거예요. 줬는데 이게 사촌이 땅 사니까 배 아파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데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어 하면서 이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폐지해버려 다 폐지해버려 가지고 2018년 9.13 대책 이후로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는 거의 주지 않는다. 거주주택 비과세 외에는 이거는 다 폐지해버려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적폐다 라고 하면서 전세보증보험도 들어라. 보험 들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너희들이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지고 안 들면은 이게 형사처벌 해버린다. 형사처벌 2년이다.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언제는 임대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전세보증 뭐든지 임대 등록 한번 하면은 의무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의무가. 그리고 과태료가요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도대체 내가 무슨 과태료가 뭐를 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의무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의무적으로 강제로 가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말이 다가구지 이게 하나 방 하나씩 이렇게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등록을 하는데 이쪽으로 보통은 이게 다주택 이렇게 살 때 다 대출 끼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받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대출이 많고 보증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깡통주택이다 해가지고 안 들어줘 버리는 거. 보험을 안 들어줘 버리는 거. 보험을 안 들어주면서도 보험을 가입 안 하면 형사처벌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 이제 임대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따지고, 정치인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해줄게. 그 대신 과태료 최고 3천만 원까지만 과태료를 해줄게. 이런 게. 아니, 그러면은 과태료가 매년마다 보험 안 들면 매년마다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제재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게 그러면 나 안 할란다 이제 못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증금을 내려가지고 월세로 전환해라. 월세로 전환하면은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보증금을 내려가지고 이게 돌려주고 대출을 갚고 이렇게 해야 보험을 가입한다 하면은,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거 갚아버리고 보증금 돌려줘 버리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보험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자진말소 할란다. 그러면은 자진말소 하려고 하는데, 이 자진말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등록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뒤로 빠지는 거는 후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입자 동의를 얻어야 돼요. 세입자 동의. 세입자 동의를 얻는데 어느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4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나가면 7억 8억을 줘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동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겁니다. 동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 이제 임대 안 할란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두리 의장에 딱 임대인들이 갇혀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퇴로가 없는 거예요. 퇴로가. 그리고 좋다.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참고 내가 그거 하나 바라볼란다. 장특공 100% 받는 거, 100% 감면 받는 거, 이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분으로 해가지고 일몰 규정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이제 등록한 거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8년에 딱 말소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갈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8년 하면 50%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어디 갔냐? 국가가 떼먹었냐? 라는 식으로 이제 불면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국가가 하라는 대로 시책을 따르는데, 국가 시책 따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너가 적폐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고, 4년짜리는 아예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아파트 8년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100% 감면 받을 기회를 아예 뺏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이게 세법을 수시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앞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청회, 우리는 이제 대학교 때 배울 때 뭐 법을 고치려 하면은 좀 더 공청회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고칠 때 공청회 거칠 시간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 그런 거 새벽 4시에 할 때 무슨 공청회 다 거쳐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뭐를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군사작전한테 따닥 한다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 법 고치는 거 내용을 처음에는 쫓아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도. 법 만든 사람들도 이 사람 만들고 저 사람 만들고 이 사람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제는. 그래서 나 이제 팔아버릴란다. 좋다. 그러면 말소가 되잖아요. 자동 말소가 되면은 이게 일반주택화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주택으로 돼버리니까, 일반주택화 돼버리면은 이 종부세가 합산이 되잖아요.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 피하려면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임대차 3법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3법으로 딱
임대인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계약갱신을 해버리니까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이게 4년을 해버리니까 임대 중에 2년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해버리면 4년, 그 다음 2년 동안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소가 돼가지고 얼른 팔아야 되는데 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얼른 없어져야 되는데 못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6월 1일 이전까지 계속 이렇게 가니까 2년치 종부세를 또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이 동안에 임대 등록 동안에는 임대 하려고 이렇게 취득할 때 취득세 냈고 또 여기에서 재산세 냈고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미만에 2천만 원 이제 미만이더라도 전부 다 임대소득 내놔야 되잖아요. 월세 임대소 내놓고 그러면은 이제 종소세로 다 냈고 그런데 이게 분리과세가 2천만 원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안 돼요. 분리과세가 안 되게끔 해가지고 종소세 누진세율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분리과세 되면 14%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금융소득 있으면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린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잔뜩 가지고 가놓고 또 이쪽에도 내가 말소해가지고 얼른 팔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 팔게 해가지고 종부세로 또 가지고 가버린다, 이러면. 그러면 내가 임대해가지고 투자 수익이 있어야 뭐를 하는데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내 노후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 수익도 없어버리고 연금을 받으면 우리가 연금이 보통이 40만 원이래요.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려다가 이제 평균이 4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이 자기는 24살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루도 안 쉬었대요. 주말만 빼고 안 쉬고 계속 일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65세에 받을 시점에 64세에 받을 시점에서는 자기 나이에서는 64세를 받는데 그 시점에서는 최대가 15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이상을 근무를 해가지고 받는 그 소득이 150만 원인데 그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다라고 합니다. 평균이 40만 원 받는데 이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임대 물량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세가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전세 내 가지고는 이게 세금 내기가 어렵다 이거죠. 전세금 받아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월세로 바꾸려고 월세 올리려 하고 다 이런 과정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딱 해버리고 나서 그냥 4년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즉시 이제 전세값이 2배씩 올라가 버리고 전세값 올라가니까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고 다 이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누구 유해준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간 임대가 있잖아요. 민간 임대의 효용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느냐? 공공임대를 해가지고 국가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도중에 1가구당 1억 원씩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적자. 이게 언론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그 문구가 나옵니다. 1가구당 1억씩 적자 나고 지금 LH만 해도 132조의 적자가 났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가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LH가 이렇게 공공임대를 하는데 싸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싸게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싼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심의 요주에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공공임대를. 그러니까 밖으로 밴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내 직장이 전부 다 도심에 있지 도심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걸려가지고 왕복 하루에 4시간씩 걸려가지고 직장 다니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적자가 더 가중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공공임대를 한다 한들 이 공공임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논다든지 대중교통을 깐다든지 이런 거는 다 대중이 뭐 국민 전부가 이렇게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공공임대는 내 세금 가지고 소수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로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되니까 민간임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임대가 그 역할을 해줘야만이 월세도 살고 도시, 직장 부근에서 내가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민간임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임대는 그 요지를 이렇게 노려야 되잖아요. 펜들에다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다 요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리모델링 해가면서 수성까지 해가면서 사람 세입자 받을 때 또 깨끗하게 벽지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임대 효용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주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임대를 안 해주면은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20대 30대가 살기가 힘들죠. 월세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민간 임대가 효용성이 있다. 그런데 이 민간 임대가 그만큼 그 역할을 국가가 못한 걸 역할을 해주니까 혜택을 안 주면 누가 하겠냐 이거 이런 식으로 중과배제하고 막 때려버리고 뒤통수 때리듯이 말 안 듣는다고 자꾸 따게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은 누가 하겠냐 이거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월세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공공임대로 한다고? 공공임대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내 세금 들어가죠. 내 세금 들어가죠.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게 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 임대를 장려하고자 자꾸 하세요. 우리가 혜택을 줄게요. 대출도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나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 왜 잔해 우뇌를 다 돌려가면서 그 임차인들 다 이상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 많은 사람들 비 받쳐가면서 다 해야 되잖아요. 보고할 거 보고하고 그러니까 과태료가 몇십 가지나 되는데 쉽게 하라 해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자꾸 이렇게 대립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립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 임대인이 내 부모예요. 내 부모고 내 가족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은 나 자신의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지금 20대 30대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 모습이 이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자산으로밖에 내가 노후를 보장 못한다 이겁니다. 국민연금으로 안 된다니까. 국민연금도 이게 어떤 뉴스 보면 2050년부터 고갈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위기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 미국하고 들려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실제 그분의 이제 직장 상사 외국인 회사에서는 그 직전에 80% 봉급의 80%를 받는다 이거 연금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빨리 조기 퇴직하기를 원한다 이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쓰고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낸 세금, 하다못해 내가 낸 세금의 80%를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구별 없이 전부 다가 복지하잖아요. 복지한다고. 그런데 건강이 나쁜 사람이 복지를 많이 받지 건강한 사람이 복지를 못 받듯이 세금 낸 사람들이 뭐 복지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책이라는 게 전부 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그리고 마치 공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죠. 쉽게. 아니 소득이 있으면 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거꾸로 본인한테 재산세를 내기면은 막 이렇게 거품을 물 겁니다. 거품을.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세금을 안 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보면요. 전부 다 내 생각들이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 속에서 빙빙빙 돼가지고 시비를 나누기 시작하는, 관념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오류가 뭐냐면은 시비 분별을 너무 한다 이거예요. 시비 분별을. 소득이 있으면 내야지, 하면서. 근데 거꾸로 그러면 본인 소득이 있을 때 세금 얼마를 내봤냐. 세금으로 이렇게 한번 고충을 당해봤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항시 하는 말이지만은, 이 심판이라든지 법원에 이제 이런 세금 사건 같은 경우 판사라든지 심판 공무원이라든지 과세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내 주변에 사업을 한 분들이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시 책상에서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세금도 세금 먼저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 내 부모와 내 가족 일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에 피눈물이 나면 결국은 나도 곧 내 피눈물이 나는 거고, 남한테 욕을 하면은 그 욕이 결국은 나한테 결국은 돌아온다 이거죠. 그 시점이 꼭 돌아오게끔 인생이 그렇게 짜여 있다. 인생의 이치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에 선순환하자 이거. 세금 낸 거를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라이프 사이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세금 냈으면 이 노후에는 내가 낸 세금 정도의 80%는 나를 위해서 보장을 써주라. 세금을 내가 이렇게 많이 냈으면 많이 낸 거 기준으로 80%, 적게 냈으면 적게 낸 기준으로 80% 이렇게 하자. 네? 진짜 없는 세금 한 푼을 못 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기초복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세금 내는 거를 떳떳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가 보면은 노인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세계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 우리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거.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갑자기 2014년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시작한다 이거. 그리고 출산을 안 해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적게 출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제 소를 키울 것이냐. 소 키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지금 빨간불에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진짜 괴로운 일이 벌어지겠죠. 모든 채무는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국가비 내가지고 쓰세 이때 안 쓰면 언제 쓰라니. 우리가 먼저 써버리지. 다음 정권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OECD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1위. 그리고 노인 자산율이 1위예요. 국가가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 못 막으니까 이 노인 자산율이 1위고 빈곤율이 1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모든 리스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뭐를 잘못했길래 우리가 적폐가 되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나는 이제 임대가 끝나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려고 이 양도 시점에는 집값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죠. IMF 오면 이렇게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리스크는 자산 소유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다 같은 국민이다 이겁니다. 다 같은 국민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를 잘못했게, 진짜 부자는요 건물 사요. 건물 사고 건물 임대료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거 다가구 자대세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진짜 노령의 인구 때 노령의 분들이 그 노후 생활비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형 서민이다 이겁니다. 같은 서민들이에요. 그러면은 고액 그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가 서민입니까? 아니면은 이분들이 서민입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주택자다고 해가지고 무주택자는 선한 사람, 뭐 보살펴줘야 될 사람, 다주택자는 때려잡아야 될 사람, 악의 축이다. 막 이렇게 이런 대립 구도가 맞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잖아요. 청산을 못 보게끔 자꾸 이런 관념의 그 구도에서 우리가
안개 끼우고 그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관념에 안개를 다 걷어버려라 이거죠.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니까. 그리고 제대로 본 상태에서 뭐를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고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다. 세금 정책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는데도 이 정권은 본인은 할 수 있다는 뭐죠? 만용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진짜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리하고 무섭고 독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노총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이라는 게 50% 몰수해라 이거예요. 50%를. 50%를 몰수. 민노총은 요구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환수해라.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하고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입김이 더 강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은 몰수로 가게 된다. 라는 거를, 그거는 확실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